자, 안녕하세요. 이수천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저희 사이트에서 세법 개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미 이제 2019년 세법 개정안입니다. 세법 개정안이 그지 기본적으로 정부안은 언제 발표가 되냐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목으로 정확히 이제 뭐 검색을 한다면 2018 세법 개정안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이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얘네들은 전부 다 2019년 그죠 1월 1일 이후에 뭐가 됩니까? 시행이 되는 법률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먼저 좀 설명을 하고요. 개정세법이 어떤 것들이 좀 남아있는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할게요. 자, 2019년도 세법 개정안은 역시 절차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월 30일 날 그죠? 2018년 7월 30일이에요. 자, 뭐 했어요? 정부에서 정부안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정부안을 가지고 뭘 했냐? 역시 기자들을 불러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7월 30일이 되고요. 그죠? 이 7월 30일에 정부에서는 2019년도 세법 개정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 하는 안을 국회로 그죠? 제출하기 위해서 먼저 뭔가요? 기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공표를 했냐? 그죠? 자, 보도, 그죠? 자료를 뭘 하게 돼요? 그죠?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보도 자료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는, 그지? 실무에 유통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정부안은, 그지? 언제, 그지? 봅시다. 전체적으로 이제 언제, 그지? 8월 30일 날, 그죠? 8월 30일 날 어디로요? 국회로 지금 송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현재는, 그지? 자, 현재는 뭐예요? 그죠? 계류 중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국회 계류 중에 있다는 말은 국회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그죠? 당연히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정부안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할 거예요. 근데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그죠? 세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안이 거의 95% 이상은 그대로 뭐가 됩니까? 95% 이상은 그지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랫동안 관행상 그지 세법이나 회계는 회계학원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들이 되다 보니까 그죠 다음 연도 그죠 한번 가볼게요. 다음 연도 2019년입니다. 19년 1월 1일 그지 이때쯤 그지 강사들은 뭘 하게 됩니까?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공인회계사 시험은 그죠? 자, CPA 시험이에요. 그죠? 자, 2월 하순에 그죠? 있습니다. 그지? 그리고 그죠?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언제 있나요? 그죠? 4월 그지? 하순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보세요. 이때 그지? 강사들이 작업을 해서 한 1월 말이나 2월 초에 그지? 객관식 세법 교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지? 공인회계사 시험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개정세법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그지? 굉장히 슬픈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상 언제서부터 7월 30일서부터는 여러분이 역시 개정세법에 대한 정부안을 그지 전부 다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강사들도 자 언제쯤에는 최소한 그지 한 10월 그죠 정도 11월 정도에는 뭘 내줘야 돼요? 객관식 세법 교재를 세 판으로 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됐다 어쨌다 그지 이러면서 계속 미루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연도 한 4월이나 돼야 시행령을 반영한 또는 5월이나 돼야 시행령을 반영한 세법 교재들이 나와요. 그런 자체부터가 일단 잘못된 거예요. 자 이렇게 계류되는 그지 법안은 그지 언제쯤 그죠? 자, 12월 중에 말하게 돼요. 이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면 뭐랄까요? 공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법률들은 언제 시행이 되냐? 이때, 그죠? 대부분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는 뭐예요? 자, 어차피 귀속이 이때가 되니까요. 천천히 2019년도부터, 그죠? 1월 1일부터 검토를 해서 12월 30일까지 검토한 다음에, 그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뭐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2019년도 3월에 신고할 때 이 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제 이렇게 수험생활하는 공인회계사 수험생들이나 또는 세무사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개정세법 때문에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저희 이슈처닷컴에서는 저는요, 그죠? 올해 이러한 것들을 반영을 해서요. 언제쯤 그죠? 교재를 출간할 생각이냐면 11월 초에 그죠? 11월 초에 뭘 할 거냐면 객관식 세법 교재를 출간을 좀 할 겁니다. 그치? 작년에는 그치? 이 객관식 세법 교재를 이론편만 출간을 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요. 올해는 그치? 이 객관식 세법 교재를 그치? 이미 원고는 넘어가서 그치? 편집을 하려고 지금 편집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11월 초에 이 객관식 세법 교재를 만들 거고요. 올해는 그치? 이론편하고 계산편을 쪼개서요. 여러분들이 수험생활을 하시고 또는 실무에서 공부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하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이론편의 경우에는 자 10년치 기출문제를 전부 다 넣어서 그죠? 10년치 기출문제를 전부 다 넣어서요. 현행세법에 맞게 수정을 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계산편은 6년치 기출문제를 넣어서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보여드릴 거예요. 아마 11월 초에는 제가 출간한 객관식세법 교재가 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 슈션닷컴을 급하게 만들면서 12월에 뭐 이론편 교재를 냈었는데 뭐 많이는 찍지 않았지만 500여 권 찍었던 것 같아요. 그 교재들이 여러분들이 뭐 사랑해 주셔서 다 팔리고 현재는 없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때는 제가 급하게 내다 보니까 못할 자도 좀 있고 약간의 오류도 있었지만 그죠? 제가 이 부분을 거의 뭐 정비를 현재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객관식 세법 교재는 출간될 교재는요. 당연히 2019년 그죠? 개정세법의 내용이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개정사항을 전부 다 그죠? 개정사항을 그죠? 반영을 한 교재를 그지? 여러분한테 출간을 좀 해서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많이들 찾아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당연히 뭐 3일에서 제가 세법 개론 교재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2019년도 그죠? 1월 달에는 혹시 빨리 작업을 해서 최소한 늦어도 2월 초에는 여러분들이 세법 개정안이 그지? 또는 개정된 내용이 반영된 교재를 보실 수 있도록 좀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혹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또 하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공부하는 분들한테 제가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세법 시험에서 말 그대로 세법은 뭐야? 법이야, 법. 오케이? 법이야. 회계가 아니야. 그런데 회계학원의 강사들은 혹시 법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뭘로 가르쳐? 이 세법을 그죠? 회계로 가르쳐. 회계로. 전혀 아니야.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에도 60%, 65% 이상은 그지? 전부 다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의 중요성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지? 국기법의 납세및 성립확정 소멸도 모르고 그죠? 국세부가 제재기한이 뭔지도 모르고 국세징수권 소멸효가 뭔지도 모르고 2차 납세의무가 뭔지도 모르고 납세담보가 뭔지도 모르고 그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세무조사와 과세는 적부심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죠? 국세 부가연칙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공부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가 거의 그지? 70% 가까이 출제가 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65% 정도 출제가 돼요. 세무사 시험은 실제로는 거의 85%, 90% 가까운 게 거의 이론편이야. 오케이? 그리고 계산 문제가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 나오면 그건 계산이 아니야. 논리야. 과세표 정도해라. 그러면 몇 개 모아서 그냥 합계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중요성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치? 그리고 계산편의 경우에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30에서 35% 정도가 출제가 되지만 많게 회계사 시험의 경우는 40%까지도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 비중은 여기밖에 차지하지 않아. 그런데 세법을 가르친다는 건 혹시 회계를 한다고 세법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를 그죠? 이론 중심의 공부를 하시고요. 그죠? 자, 계산편은 뭐야? 공인회계사 시험이든 세무사 시험이든 전부 획일적인 내용만 나와. 그치? 획일적 내용만 출제가 돼. 기출문제를 한번 여러분이 살펴봐. 근데 그치? 변변하게 그치?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 시장에 그치? 기출문제집, 세법 기출문제집 하나 변변하게 없는 게 현실이야. 그리고 이 두 개의 시험은 그죠? 자, 회계사 시험과 세무사 시험은 그 성격이 너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거를 믹스해서 그죠? 객관식세법을 만들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야. 그래서 저도 좀 믹스해서 만들긴 하겠지만 기출문제집까지 올해 출간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세법 그죠? 여러분들한테 그죠?
기출문제집을 여러분한테 출간을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제가 많이 한 상태가 됩니다. 자,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세법 개정의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세법 개정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요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30일에 정부안이 보도가 됐다. 그리고 8월 30일 날 그 정부안은 국회로 송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계류 중에 있는 법안이 12월 초순 정도 되면 뭐가 될까? 통과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공포가 될 거고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을 공부하는 분들 또는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 개정세법을 현재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나마 이 수업을 진행을 좀 하게 된 거예요. 프로세스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 등은 자, 제가 지금 현재 수업을 하는 이 개정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개정세법에 대한 자료는 자, 어디에서 당연히 제 사이트입니다. 이수천닷컴을 통해서 자,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전부 뭐를 통해서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파일을 제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파일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파일도 성격이 다르죠. 강사들 파일은 뭐예요? 자, 국회로 송부된 저 정부안을 그대로 뭐예요? 파일 복사해서 여러분들한테 줘요. 근데 저는 뭐 했을까요? 자, 이 개정세법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뭐 했어요? 여러분 수업 목적에 맞는 또는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요약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 사이트에 오셔서 이수천닷컴입니다. 사이트에 오셔서 파일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제가 정부안이 보도가 됐다. 오케이. 현재 자, 국회로 이송이 돼서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 그리고 95% 이상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가 됩니다. 물론 올해 개정세법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자, 개정세법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실제로 세법이 개정이 된다 그래서 많은 내용이 개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자, 수많은 검토를 거쳐서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조금씩 개정이 되긴 하지만요.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바뀌고 이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공부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개정세법하고 섞이게 돼요. 그러면서 그 혼란은 가중이 될 수밖에 없고 배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개정세법에 대해서 저희 수업은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세법 중에 개정이 가장 많이 되는 건 항상 뭐예요? 국세기본법입니다. 이 국세기본법 공부를 하지 않고 개별세법을 공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본법으로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존재를 할 겁니다. 국세징수법에서는 개정된 내용이 딱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뭐 있나요? 자, 중간상금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매 1일당 1.2%씩 최장 60개월을 한도로 뭐 했어요? 부과했던 중과상금에 대해서 1.2%를 자, 0.75%로 자, 뭐 하게 됩니까? 인하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너무나 낮은데 과세관청이 이 중과상금을 자, 1.2%씩 받아서 60개월까지 챙기게 됩니다. 그럼 72%가 될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0.75%로 인하를 했고요. 똑같습니다. 최장 60개월을 한도로 적용을 한다. 이게 국세징수법의 유일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또 국세기본법에서는 다양한 제도들이 존재하지만요.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는 뭐가 될까요? 자, 개별세법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자,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지에서 이제는 자, 명의신탁이 있더라도 수탁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수탁자에게 증여세 납세물을 지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국세기본법의 내용 중에 가장 큰 건 뭐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지의 규정이 자, 뭐가 돼서 변경이 돼서 개별세법의 특례 규정에서 이제는 빠지게 된다. 그럼 뭐예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지의 규정에 있어서도 그때는 납세의무자가 누가 되는 것이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실제 소유자가 해당 재산을 가진 것으로 봐서 상속증여세법상 납세의무를 주도록 하고 있다. 그게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또 국세기본법에서는 자, 우리 뭐가 있나요?
가산금제도와 또 하나 뭐예요? 그죠? 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해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그 가산세를 신설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죠? 이 납부지연 가산세가 생겼다. 그런 내용이 굉장히 큰 내용이 될 거고요. 또 하나 세무조사에 있어서 역시 자, 누구 납세자의 녹음권을 인정을 했다든가. 오케이. 또 하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통지 의무 혹시 과거에 폐업한 경우에는 통지 의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폐업한 경우에 통지 의무를 지는 것으로 개정을 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까요? 그래서 당연히 개정세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세기본법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별하게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치? 자, 뭐가 있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등 그치? 공제에 대한 기한을 연장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치? 음식점업이나 뭐 그죠? 숙박업 이런 데들은 2.6%가 당분간은 계속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뭐 부가세법에서 여러분들한테 역시 자, 어떤 내용이 있었나? 조세특례제한법의 영세율 내용이 존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그치? KTX 고속철도 사업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규정 그런 규정도 뭐예요? 기한이 연장돼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그대로 쓰이게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뭐 특징적인 점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자, 국선 대리인 있죠? 국세 불복에 있어서 그때 국선 대리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뭐 개정을 한 거 그런 부분들이 뭐 추가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가세법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거고요. 법인세법에서는 현실적으로 막 개정된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그죠? 이 법인세법에서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그죠? 수입배당금에 대한 입금 불산임률을 그죠? 자, 입금 불산임률을 뭐 하게 돼요? 그죠? 율을 그죠?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개정 내용 중에 뭐 가장 큰 내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또 소득세법에서는 역시 소득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그죠? 뭐 커다란 개정 내용은 없지만요. 그죠?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그죠? 자, 뭐, 그지? 국외 거주 기간이 3년 이내인, 그지? 자, 외국인 운동선수라든가 직업 운동가라든가 또 연예인 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원천징수 세율을 인상한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대폭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그죠? 재산에 대한, 그죠? 증여의제 규정에 대해서 완전한 뭐 대대적 뭐가 있었다 개정이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할게요. 그리고 뭐 기타 종합부동산세법은 당연히 그죠? 시끄러웠죠. 아파트 가격 인상 때문에 좀 시끄러웠어요.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새로운 정비를 좀 하게 됐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약간 손을 좀 봤어요. 그죠? 또 개별 소비세법에 있어서 그죠? LNG 등에 대해서 세율을 좀 인하한 거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세법 개정 내용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끝내기에는 좀 뻘쭘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목차를 한 번씩 잡으면서 그죠? 자, 국세기본법에 대한 내용도 그죠? 법인세법, 부가세법, 소득세법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여러분한테 좀 정리를 하고 갈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개정세법에 있어서 저희는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2019 그죠? 개정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치? 전체적인 그치? 개관을 좀 저희가 먼저 했고요. 그죠? 자, 개관을 했다. 이렇게 그치? 가정합시다. 그리고 나서 혹시 전체적인 뭐 세법 개정의 절차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서 여러분하고 좀 살펴볼 거냐면 국세기본법을 가서 좀 살펴보고 갈 거예요. 세법 개정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국세기본법입니다. 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공부하는 분들, 그치? 법인세가 중요하다. 그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쉽습니다. 그래서 이 국세기본법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세징수법은 아까 뭐 그죠? 중과상금에 대해서 그지 매월 1.2%에서 0.75%로 인하했다.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혹시 국세기본법 정리할 거고요. 그죠? 자,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죠? 자, 법인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소득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상속증여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수업을 좀 마칠 거예요. 이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국세기본법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그죠? 어떠한 세법책을 보더라도 제1편은 뭐가 됩니까? 혹시 당연히 국세기본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최소한 하셔야 될 건 뭘까요? 이 국세기본법의 목차 정도는 잡고 있어야 공부를 좀 했다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차고 이 목차가 뭔지도 모르고 공부를 해. 그럼 목차 한번 잡아봅시다. 자, 국세기본법에 있어서 역시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 그럼 국세기본법은 뭐야? 국세에 관해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을 말한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가 있어요? 총칙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총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가 있어? 용어의 정의.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역시 자, 뭐 있어? 그치? 이 국세기본법 그치? 자, 개별세법의 관계에서, 그치? 자, 개별세법의 특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뭐 한다? 그치? 국세가 우선해서 적용된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아? 그치?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는 뜯어졌다는 거야. 뭐, 그치? 상속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해서 증여 의제 규정이 곧바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그치? 실제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봐서 뭐, 명의신탁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 여러분이 주의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총칙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바뀐 내용이 있다면, 그죠? 딱 두 가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죠?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국세 부과의 원칙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국세 부과의 원칙은 실질과세, 신의성실, 근과세, 조세관면의 상호관리 규정이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지? 여기에 개정 내용이 있나?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과가 무엇인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뭐가 있나요? 세법 적용의 원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될까? 납세의무의 역시 성립 또 확정, 그지? 또 소멸에 대한 내용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뭐 있어요? 그죠? 기한 후 신고, 그죠? 또 수정 신고, 그죠? 또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그죠?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내용을 목차로 좀 잡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세법을 공부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 있어요? 자, 제2차 납세 의무에 대한 역시 자, 납세의무의 확장제도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겁니다. 자, 납세의무의 확장제도에는 뭐가 있나? 그치? 자, 납세의무의 승계, 또 연대납세의무, 또 제2차 납세의무 이런 것들이 그죠? 존재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세법을 한다는 전문가들 맞아.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맞아. 그치? 국세기본법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야. 그치? 정확히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 뭐 있어? 그죠? 국세와, 그죠? 다른 채권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또 한번 보셔야 될까요? 그죠? 자, 관계, 그죠? 이거를 뭐라고도 이야기합니까? 뭐, 국세 우선권이라는, 그죠? 비교, 그죠? 표를 두면서 정리를 하고 있죠? 자, 이때는 뭐가 됩니까? 국세와 다른 채권에 대한, 그지? 국세징수법에 있어서, 그지? 자, 압류 후에 매각재산의, 그지? 배분 과정에 있어서 매각되면 배분 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까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 가산세, 그죠? 부과와, 그지? 감면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까요?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다 뭐 있어? 국세 환급금하고, 그죠? 또 환급 가산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될까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두 가지가 존재하죠. 자, 목차로 뭐 있나요? 그죠? 당연히 국세 불복 절차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뭐 있어? 그죠? 자,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그죠?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보칙에 대한 내용이 존재를 하게 될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들이 개정돼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보자는 거야. 총칙에서는 개정된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가 뭐 있다? 그죠? 서류 송달에 대한 내용이, 그죠? 자, 개정 신설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죠?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에서, 그죠? 국세와, 그죠? 다른 채권과의 관계에서, 국세와, 그죠? 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의 관계에 대해서, 그죠? 국세기본법과, 그지? 자, 개별세법의 관계에서, 그죠? 자, 개별세법의 특례 규정이, 그지? 관계에서 이 개별세법의 특례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들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겠지?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때 서류 송달에 대해서 여러분 참고하세요. 자, 뭐다? 서류 송달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한다? 명의인에게 한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다만 혹시 연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와 독초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는 각각 모두에게 해야 된다.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 근데 구속된 자에 대해서 혹시 자, 세법에 관계되는 서류를 송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때는 뭐, 그지? 경찰서장이나 또는 구치소장이나 또는 그죠? 교도소장 이자들에 대해서 뭐 송달하는 것으로 족하다. 끝났습니다. 이거 정리하셔야 될까? 또 하나 그죠? 자, 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에 관계해서 어떤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그죠? 재산에 대해서 이제는 뭐를 납세 의무자를 뭘로 보겠다?
됩니다. 그죠? 자, 해당 명의신탁 재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겠다. 이게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지? 이 부분 꼭 여러분 세법학 2차 세무사 공부하는 친구들도 내년에는 이 부분을 건드릴 확률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탁자는 납세의무를 지지 않을까? 물점 납세만 지게 된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해놓고 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그죠? 여러분 자료 2페이지에서 정리를 좀 했어요. 자, 국세부과의 원칙은 실질과세, 신의성실, 근과세, 그치? 조세관면은 사후관리 규정이 있지만 이쪽은 개정 내용이 없다. 그치?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시면 될까. 그때 시험은 항상 실질과세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중심으로 출제되지 그 부분도 정리하셔야 돼. 당연히 그죠? 실질과세 원칙에서 이게 조금 강화됐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세법 적용의 원칙도 뭐가 없어요? 개정 내용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럼 세법 그죠? 적용의 원칙은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세법의 해석 기준, 문헌 해석의 원칙이다. 그지? 두 번째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 뭐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그지? 납세무가 이미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해서 성립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걔를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라고 이야기해. 또 하나가 뭐 있어? 비과세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있어. 그죠? 과세하지 않던 관행을 깨고 새로운 관행에 의해서 소급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세법 적용 원칙을 공부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 않는 그치? 하이라이트가 되겠지. 세법의 꽃이에요. 그죠? 납세무의 성립 확정 소멸. 이거 반드시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때 항상 기준은 확정으로 가지고 가서 정리한다. 오케이? 확정 방식, 신고 납세 방식, 부과과세 방식, 또 자동 확정 방식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성립은 뭘까? 이 확정의 기초가 제공되는 것이다. 그럼 소멸은 뭘까? 그치? 확정된 납세무가 납부 등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이다. 즉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국세부가 제척개 완료, 국세징수권 소멸시 완성해서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가세요. 이쪽도 그죠? 개정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경정 청구에 대한 부분 특히나 그죠? 세무사 2차 공부하는 친구들은 후발적 사유에 대한 경정 청구 정리하셔야 되겠지. 자, 이쪽은 개정 내용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그죠? 기본적으로 그죠?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자 뭐가 됩니까?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이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과세관청 즉 납세지관할 세무사가 얼마 이내에 그죠? 3개월 이내에 그죠? 3개월 이내에 몰아서 결정을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구규정이에요. 당연히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앞서에게 통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정 의무뿐만 아니라 통지 의무 규정을 그죠? 자, 뭘 했어요? 신설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체크를 간단하게 하고 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죠? 결정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뭐까지? 통지 의무까지 부여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죠? 자, 수정 신고 뭡니까? 자, 과세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했다는가? 근데 과소 신고했다는가? 그치? 과다 환급 신고를 했다는 것이야. 그럼 뭐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그치? 자, 뭐 할 때까지 그치? 과세관청이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가 채측기한이 만료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수정신고는 당연히 그치? 하게 되면 가산세 감면이 뒤따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수정신고에 대해서 법 조문에서는 납세무의 확정력에 대한 그치? 규정이 없다는가? 이제는 뭔다? 수정신고에 의해서 납세무는 뭐가 된다? 확정이 된다. 오케이? 자, 이거를 그죠? 자, 명문으로 뭘 하게 됐어요? 인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개정사항입니다. 두 개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나서 납세무의 확장제도로 가면 자, 납세무의 확장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뭐 있을까? 납세무의 승계. 두 번째 뭐 있을까? 그죠? 연대 납세무. 오케이. 그죠? 자, 납세무의 승계. 그치? 납세 의무에 그죠? 자, 승계에 관한 내용 또 뭐 있어? 그죠? 연대 납세 의무 그죠? 또 뭐가 존재하나요? 그죠? 제2차 납세 의무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 중에 뭐가 개정이 됐을까? 첫 번째 그죠? 이 연대 납세 의무에 대해서 그지? 개정이 된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럼 국세기본법의 연대 납세 의무의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될까? 그지? 자, 공유물 또 공동사업 그지?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서 신의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연대 납세 의무를 지라 이렇게 그지? 정리하고 있잖아. 하나 더
더 붙인다면 자 공유물 또 공동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 또 채무자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뭐한다? 역시 연대에서 납세물을 지라 이렇게 정리했어요. 근데 자 분할 또는 역시 분할합병 시 역시 자 그죠? 분할합병 시 역시 모든 역시 합병 시 모든 뭐에 대해서 역시 자 국세 등에서 납세물을 질까? 역시 물론 모든 국세 등에서 납세물을 줘. 그런데 여기에 한도를 역시 뭐 했어요? 좀 신설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해서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뭐 한다? 연대 납세물을 지라 이렇게 정리를 좀 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자는 누가 있나? 자 출자자 두 번째 그지 법인 또 세 번째 그죠? 자 첫 번째 뭐 있어? 그죠? 청산인 등 두 번째 뭐 출자자 그죠? 얘네들을 과점주 등의 2차 납세물하고도 이야기하죠. 세 번째 뭐 있나요? 법인 오케이. 네 번째 사업 양수인 그 중에 뭐를 그죠? 자 사업 양수인의 2차 납세물을 그죠? 개정을 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양수인은 역시 무조건적으로 2차 납세물을 질 것이 아니에요. 그죠? 누구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오케이 또 그죠? 조세 포탈 그지? 자 목적으로 뭐 하는 경우에 국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역시 사업 양수인의 2차 납세가 적용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 의무에 역시 적용 요건을 그죠? 자 뭐랬어요? 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역시 자 어떠한 경우에 역시 자 사업 양도인과 뭐가 있는 경우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2차 납세물을 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이 볼 내용이 뭐 있다? 그지? 국세를 그지? 포탈할 목적으로 사업 양수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뭐 한다? 2차 납세물을 진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확정된 국세에 한한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또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한한다. 그러니까 양도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해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오케이. 여기는 뭐 사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특별하게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개정이 좀 많이 된 게 있다면 이 가산세 부과 간면에서예요. 일단은 첫 번째 뭐라는 겁니까?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그죠?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그죠? 가산세에 대해서 그지? 자 이제 내년부터는 1일당 얼마 그지? 자 얼마를 그지? 자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1일당 3%를 적용하던 걸 2.5%로 인하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좀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또 하나 어떤 규정을 신설했다? 납부지연 가산세를 신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고 가산금하고 통합 규정을 두게 됐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될 거예요. 그죠? 이게 대표적 개정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국세 환급금과 환급 가산금에 대해서는 개정 내용이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국세 불복에 있어서 역시 개정된 내용은 있는가? 역시 자 있습니다. 불복 청구서를 뭐 할 수도 있다. 이제는 역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역시 자 뭐를 역시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복 청구서에 역시 청구서에 그죠? 제출 방법을 뭐 했다는가? 그죠? 다양화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뭐 할 수 있다? 그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도 그죠? 굳이 서면으로 하지 않고 통신망을 이용해서도 뭐 그죠?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죠? 불복 청구서에 뭐 그죠? 보정 방법으로 그죠? 이제는 뭐로도 보정할 수 있다? 양자역시 구술로 하지 않고요. 그죠? 서면으로도 뭐 한다? 가능하다. 이 부분이 개정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보칙에 대한 내용에서 역시 뭐 그죠? 당연히 납세자의 권리보호의 하이라이트는 뭐가 됩니까? 그죠? 세무조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죠? 과세관청의 힘은 너무 커. 그지? 납세자의 힘은 너무 국민으로서 약해. 그러다 보니까 세무조사에 있어서 그지? 납세자의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서 즉 그죠? 납세자의 권한남용 방지가 아니라 그지? 과세관청의 권한남용 방지를 그지? 하고요. 또 납세자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이 세무조사에 있어서 대부분의 뭐예요? 개정 내용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뭐 하자니까 권리보호를 강화하자 이런 취지에서 그죠? 개정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에 있어서 녹음권을 신설했다든가 오케이 그치? 또 그죠? 자 녹음하기 위해서 사전 통지를 그죠? 당연히 하는 것이고 녹음 파일 등을 뭐 교부를 해야 한다든가 그치? 그거는 세무공무원도 뭐 할 수 있고 녹음할 수 있고요. 납세자도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개정된 내용에 대한 가장 큰 내용이 됩니다. 또 하나 역시 이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세무대리인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변호사도 가능하다는 것이야.
야, 이전에 세무사분들만 가능하다고 해서, 그죠? 세무사업계에서는 환영을 했는데, 그러진 않고요. 그죠? 각 법률들 간에 뭐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까지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의 그지 자격을 없애는 건 시기상조다.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이야.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정리하시고요. 또 하나, 그지? 자, 가장 큰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그죠? 통지 의무를. 자, 어느 경우에도, 폐업의 경우에도 부담을 하는 내용이 폐업의 경우에도, 그죠? 폐업 시에도 뭐 하는 거? 폐업의 경우에도 뭐, 그죠? 통지 의무가, 그지? 폐업의 경우에 통지물을 부담하는 점. 이 부분은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폐업의 경우에도 이제는 뭐 한다? 그래서 통지무가 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이 부분은 꼭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거야. 그지? 그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과세는 적부심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예고 통지무의 대상을 명문화해서요. 그지? 자, 뭐 세무조사 결과라든가 과세 예고 통지를 한다든가 국세를 부과한다든가 이럴 때는 전부 다 뭐 할 수 있도록, 그지? 과세 전에, 그지? 해당 과세가 정당한지 또는 정당하지 않은지 여부를 미리, 그지? 국세불법 등을 하기 전에 심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과세 적부심사 제도를 조금 보완하게 됩니다. 이게 국세기본법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개정세법의 하이라이트도 이 국세기본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끝. 이게 국세기본법의 내용입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뭐뭐 바뀌었습니까? 자, 자료에 보시면 국세징수법에서는 뭐 한다? 그죠? 중가상금에 대한, 그치? 가상금의 뭐예요? 비율을 완화시켰다는 거. 오케이? 1.2%에서 매월 0.75%로, 그죠? 자, 완화시켰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죠? 3편의 부가세법으로 가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그죠? 정리해 드릴게요. 국세기본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다지 양이 많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을, 그치? 여러분이 좀 보완을 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국세기본법이 끝났네요. 부가가치세법, 또 법인세법, 또 소득세법의 개정 내용은 수업 목적상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법 개론은 세법답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제 말씀을 들으셔야 될 거예요. 제가 그죠 한 차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그죠 반드시 대한민국 세법을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좀 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 참고전에 8페이지 가서 정리를 좀 합시다. 페이지 8입니다. 제 3편으로 갈게요.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될까? 부가가치세법 이렇게 가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을 가더라도 여러분이 뭐는 잡아야 돼? 목차 정도는 최소한 잡아야 되지 않겠어? 그럼 한 6가지 목차 한번 잡아봐. 그치?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것마다 총칙이다. 부가세법을 공부하면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해. 말이 안 되는 것이야. 총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치? 부가세 이론적 기초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돼. 그러면, 그죠? 자, 뭐다? 우리가 부가세법상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오케이. 그죠? 또 국경세 조정의 방법으로 소비형 부가세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가세법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잘 좀 정리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부가세법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부가세법 총칙에서 또 하나가 뭐가 있나요? 과세 방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 부분이 개정이 간단하게 이루어졌다. 정리하시면 돼요. 제2장은 뭐가 될까요?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치? 강사들 교재를 보면 얘를 과세 거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옳지 않습니다. 그치? 이유는 재화의 수입 때문이야. 재화의 수입은 과세 거래가 아니야. 시점, 즉, 그치? 자, 세관장이 수입 신고를 하는 때 그치? 세관을 통과하는 때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걔는 시점 과세가 되는가. 그러니까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정리를 하시길 바래요. 3장은 뭐가 됩니까? 영세율과 그치? 면세에 대한 내용이 될 거예요. 4장은 뭐가 됩니까? 거래징수와 그죠? 세금 계산서에 대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5장은 뭐가 될까요? 자,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 대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죠? 자, 매출세액에 대한 내용이 될 겁니다. 5장은 뭐가 될까요? 그죠? 당연히 매입세액과 그죠? 자, 납부세
과세 계산에 대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개별세법이니까 과세 요건, 즉 과세 대상, 납세무자, 과세 표준 세율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까? 납세 절차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될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죠? 여러분이 또 하나 정리할 게 있다 뭐 있어? 간이과세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면 되겠네. 이게 전체적인 목차가 되는 것이야. 그럼 총칙에서는 어떤 내용이 바뀌었을까? 자, 어느 경우 혹시 사업장별 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사업자 단위로 과세를 할 수 있다는가? 그럼 사업자 단위 과세의 적용을 받거나 또는 뭘 받아요? 납부 또는 환급에 한해서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가 뭐 하는 경우? 그죠? 적용이 되는 경우에 역시 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 계속 사업자의 경우에 역시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역시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승인받을 필요는 없죠.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뭐예요? 그죠?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도 뭘 해야 됩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뭘 해야 돼? 그죠?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해야 돼. 불편하다는 것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죠? 사업장이 뭐가 된 경우는 그죠? 사업장이 한 개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즉시 뭐 할 수 있다. 그죠? 신청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여러분 그죠? 신설된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과세상은 뭐가 됩니까? 그죠? 사업자가 하는 재화의 공급 또 영역의 공급 또 그죠? 재화의 수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지? 자, 과세상 역시 과세상 사업자가 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영역의 공급 또 재화의 수입이 되지만 과세 대상을 포착할 때는 뭐 그죠? 사업자가 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사업자가 하는 영역의 공급 이렇게 나눠야 되겠지. 그때 간주공급에 대한 내용들을 보완을 좀 했어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간주공급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겠다. 또 하나 개인적 공급의 적용 배제 대상으로 그죠? 1인당 연간 10만 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역시 자 뭐 하겠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질 않겠다. 그 규정을 신설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정리하세요. 자 영세율은 뭐 소비지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면세는 수직적 공평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수직적 공평을 실현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치?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그치? 수직적 공평을 실현하는 걸 그치? 자 역진성을 완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영세율과 면세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세율은 뭐다? 국가 등이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 영역에 대해서 그치?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 그죠? 일몰이 경과했어요. 오케이. 2018년 12월 30일 그걸 기한을 연장했다 정리하시고요. 또 국선들이 인시제공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역시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세율 쪽에서 역시 조세특례 제한법 규정이에요. 면세 쪽에서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 두 가지를 정리를 좀 해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 개정 내용은 없습니다. 그때 항상 세법을 공부할 때는 이 세금계산서에 초점을 두면서 정리하셔야 돼. 선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내용, 그죠? 또 후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물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재화용의 공급 시기가 되는 것이야.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 그지?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 대해서, 그지? 자, 전에 없던 규정에 대한, 그지? 안분계산에 대한 내용을 하나를 뭐 정비를 좀 했다. 그지? 그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실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죠? 이 매입세액과 납부세액에서 주로 뭐 개정을 한 부분은 뭐예요? 일몰이 끝났던 그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라든가 또 우대 공제율 적용 기한을 연장을 좀 했다. 이 부분들 좀 정리를 좀 하면 될 거예요. 신용카드 발행 등에 대한 매출세액 공제가 있죠. 그죠? 자, 음식점과 숙박업 혹시 간이과세의 경우에는 2.6%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1.3%가 계속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또 그죠? 대대적으로 개정이 됐던 게 역시 뭐가 있습니까? 가산세에 대한 내용을 좀 정비를 했다는 거예요. 가산세율을 좀 인하를 했다. 이 부분들 뭐 좀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납세 절차에서는 역시 가장 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정 고지 금액에 대한 역시 예정 고지 금액이 얼마? 30만 원만 한다면 미만이면 그죠? 자, 예전엔 20만 원이었어요. 이거를 상향 조정했답니다. 오케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고지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겠다. 이게 부가세법의 개정 내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이 납세 절차에서 뭐가 있어요? 그죠? 자, 사업양수인의 그죠? 사업양수인이 뭐라는 경우에 대리 납부를 그죠? 하는 경우에 그죠? 대리 납부를 하는 경우에 해당 부가세는 다음 달 언제까지 그죠? 자, 25일까지 납부하세요. 그죠? 그죠?
이 정도가 뭐 개정 내용 전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가세법 개정된 사항은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할게요. 그리고 법인세법으로 이제는 가서 넘어가 봅시다. 그럼 부가세법에서 뭐 나올 만한 내용 혹시 뭐 이 정도? 그죠?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가산세율이 인하된 거 정도? 그리고 이론 문제로 나온다면 그죠? 제 생각에 뭐 이 정도? 예전 고지금액이 20만 원에서 얼마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 그다음에 고지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됐죠? 자, 끝났네요. 그리고 나서 부가세법 가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가서요. 법인세법은 예년과 달리 개정된 내용이 거의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법인세법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자, 정확하게 좀 정리를 좀 해서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법인세법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제 4편이라고 정리했네요. 자, 4편의 법인세법 갑니다. 제가 이 개정세법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뭐 당부를 드리는 거, 혹시 자, 모든 공부의 시작과 끝은 목차입니다. 그래서 목차 잡는데 모든 것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법인세법보다 또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게 총칙이 되겠죠. 여기서는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과세상과 납세 의무의 범위에 대한 서로 연결을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하셔야 돼. 두 번째, 사업연도와 납세지가 주로 이론 문제를 출제가 되니까 그 부분도 정리를 꼭 하시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2장에서는 뭐를 그죠? 자, 세무조정과 그죠? 소득처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직접법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나 오래된 관행에 의해서 기업회계 즉 결산상 단기순이익을 기초로 뭐 과세소득 즉 각삼소득을 포착하는 과정에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2장에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거야. 그리고 많은 강사들의 교재가 손익귀속 시기와 자산부채 평가를 뒤로 빼놨어요. 절대 안 됩니다. 손익귀속 시기와 자산부채 평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익귀속 시기와 자산부채 평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법인세법에서 정리하셔야 돼. 그럼 손익귀속 시기로 기업회계 추정치를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권리의무 확정주의다. 자산부채 평가로 취득원가주의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4장간 뭐가 됩니까? 입금하고 또 입금 불산입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죠? 자, 5장 나옵니다. 손금하고, 그죠? 자, 손금 불산입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모든 학생들이 여기에, 강사들이 여기에 목을 메고 있지? 그지? 거의 뭐 장애급이야. 그렇게, 그지? 여러분들이 공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야. 오케이? 그지? 자, 그 다음에, 그죠? 장이 뭐가 될까요? 그죠? 당연히 부당행계산 부인 규정이 될 겁니다. 그지? 부당행계산 부인 규정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서, 그지? 자, 그지? 자,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서 혹시 소득금액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이 있다면 관할 세무장은 그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을 시가에 따라 재계산을 하겠다. 오케이? 이게 부당히 계산 부인 규정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정리하셔야 될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봐야 될 내용이 뭐 있어? 과세표준과 혹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죠? 법인세, 납세 절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죠? 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총칙에서 이 법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자, 법인세법의 법인세는 그죠? 자, 계속사업소득인 각사업소득만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그죠? 여러분들이 그 밖에 법인세도 반드시 좀 정리하고 가셔야 돼. 그러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외국법인의 법인세, 연결납세도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볼 내용이 있다면 합병, 그죠? 자, 분할에 대한 특례 역시 이 부분들을 목차로 잡고 가셔야 돼. 이 정도는 해야 여러분이 뭐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야. 근데 이것도 모르면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개정된 내용은 여기는 개정사항 없습니다. 그치? 자, 여기도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대로 공부 열심히 하세요.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입금 또는 입금불산입에 대해서는 개정사항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미 설명드렸듯이 그죠? 수입배당금에 대해서 그죠? 입금 불산입률에 대한 그죠?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죠?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어떤 제도가 됩니까? 자, 당연히 과세가 된 잉여금을 가지고 배당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이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가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이 되는 것이야. 그때 입금 불산입률을 조정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딱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송금 또는 송금 불산입에 있어서 고용 지원을 좀 강화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지? 핵심 인력에 대한
대한 성과보상기금의 송금산 역시 대상을 확대를 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도 전부 뭐한다? 그래서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해서 송금산 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는 거. 그죠? 또 하나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죠? 기부 문화를, 그지? 기부 제도를 뭐하자는가? 활성화하자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죠? 기부금 세액공제를 얼마? 10년간 2월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기에 이릅니다. 또 하나 뭐 있어? 사회적 기업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 10%의 한도를 뒀던 걸 30%로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또 기부금 2월 공제 기간을, 그지? 자, 뭐 했다? 그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기부금 한도를 30%로 상향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부금, 그죠? 자, 공제에 대한 2월 공제 기간을, 2월 공제, 그죠? 기간 얼마를 10년으로 연장을 했다.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부당해상 부인도 개정 내용은 없습니다. 그치? 그리고 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서 여러분들은 뭐 정리할 내용은 딱 하나가 있겠네.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 그죠? 2월 결성금액, 그치? 공제 한도를, 그치? 70%에서 60%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 결성금액 뭐를, 그죠? 공제 한도를 뭐 했다는 겁니까? 그치? 60%로, 그죠? 축소를 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는 각 사무소득 금액의 100%까지 공제가 된다. 이 부분들 뭐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납부세 계산 과정에서 또 하나 개정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가산세 제도에 대한 가산세 뭐 정비를 좀 했다. 이 정도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법인세 납세 절차에 대해서는 뭐가 없다. 개정된 내용이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 밖에 법인세에 대해서 뭐 현재 개정된 내용은 딱 하나예요. 왜 개정이 됐을까? 자, 연결법인의 법인세에서, 그죠? 연결 납세 제도에 있어서, 그죠? 자, 제도에 있어서, 그죠? 자, 뭐 했다는가? 2월 결성금액, 그죠? 2월 결성금액, 자, 공제 한도를 60%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죠? 자, 개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했어야 돼. 근데 자, 세무공무원들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뭐 했나 모르겠어요. 작년에 이걸 안 했어. 그러니까 연결납세도의 적용을 받거나 외국 법인의 법인세 적용을 받는 경우에 각 사무소득금액의 100%까지 공제가 가능했던가? 그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이거를 일반 법인의 경우와 형평을 좀 맞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합병 분할 특례에 대해서는 개정사항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거예요. 끝. 그지?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소득세법에 가서 정리할 내용이 좀 있네요. 그죠? 법인세는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소득세법은 뭐 개정 내용은 크게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소득세법에 대한 내용으로 간단하게 가서 정리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제 5편으로 가서 소득세법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자, 제 5편이에요. 그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를 드리면 저한테 뭐 질문하시거나 그러면서 보완을 좀 하시길 바래요. 당연히 소득세법도, 그죠? 자, 봅시다. 목 찾아보세요. 첫 번째, 총칙에 대한 내용 정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소득별, 그죠? 자, 소득 금액과, 그지? 소득의 구분과 그죠? 소득의 구분과 소득별 소득 금액에 대해서 좀 정확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뭐가 됩니까? 그지? 종합소득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소득의 구분과 그죠? 소득별, 역시 소득 금액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뭐가 나와? 종합소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자 또 배당 또 사업, 그죠? 근로 또 연금 또 기타 소득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여기서 그지? 자, 2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장에서는 뭐가 나올까? 소득금액 계산에 특례가 나올 거예요. 그죠? 계산에 특례가 나올 것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종합소득에 대한, 그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그죠? 또 뭐가 나올까? 종합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이 나올 거예요. 이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합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납세 절차에 대해서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나올 내용이 뭘까? 그치? 자, 종합소득과는 그치? 분리해서 과세란 퇴직소득세. 그 다음 뭐가 나올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그쵸? 정리를 좀 목차를 잡으면서 하시면 되겠죠.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소득별 소득금액
구분해서 당연히 사업소득 중에 뭐에 대한 내용을 정비합니까?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굉장히 많이 정비하게 됩니다. 이거는 작년에 올해 주택 가격이 특히나 아파트 가격이 너무 상승이 되면서 아파트를 수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임대사업자로 전환을 하면서 뭘 했다는 거야. 오케이. 그지? 아파트 값을 풀리는데 좀 기여를 할 수도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정들을 정비를 하게 가장 큰 내용이 됩니다. 오케이. 또 하나, 근로소득에서 뭐 있을까요? 질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 그죠? 근로소득 중에서, 그죠? 질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 한도를 현재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게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소득금액 특례, 계산의 특례에 대한 내용에서는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개정사항이 없는 것이고요. 종합소득과세 표준으로 간다면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 있겠네. 그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 있을까? 종합소득과세 표준에서, 그죠? 자, 일용근로자의, 그치?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그치? 근로소득 공제금액이에요. 공제금액을 얼마로, 그죠? 자, 현재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뭐 하게 됩니까? 상향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치? 납부세 계산하는가? 원천징수하는 것이야. 자, 일당에서 15만원 빼고 나서, 그치? 자, 6%를 곱한 값에서 55%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그죠? 해당 원천징수로 납세무가 종결된다. 걔를 완납적 원천징수로 납세무가 종결된다. 이 부분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납부세액 부분에서 항상 매년, 그치? 이 부분 정비하지? 그죠? 세액공제의 규정을, 그죠? 규정을 뭐 했다? 정비를 좀 했다. 이 정도, 그죠? 의료비 세액공제라든가, 그치? 또 자녀세액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다. 또 기부금 세액공제에 있어서 2월 공제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했다. 이 정도가 내용이 될 거예요. 그죠? 또 사업용 계좌 관련된 가산세 합리화 규정을 뒀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소득세 납세 절차에 있어서, 그치? 자, 외국인, 그치?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를, 그죠? 개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4% 떼는 게 3% 떼는 게 아니라 20%를 원천징수하도록 강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그죠? 자, 그죠? 직업운동선수입니다. 그치? 직업운동가에 대해서, 그죠? 자, 원천징수에 대한 규정을 보완했다는 겁니다. 그죠?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 될 거고요.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20%를 원천징수를 하고 하라는가? 그치? 그죠? 소득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치? 계약기간을 단결해놓고 우리나라에 와서 운동선수로서 활동하고 난 다음에 해당 국가로 가버려요. 그러면은, 그치? 자, 3%로, 그죠? 계산을 했는데, 종합소득, 그죠?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많아져. 말이 안 되는 것이겠지? 그치? 그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납세조합에 대해서 세액공제 비율을 10%에서 5%로 완화시켰다. 또, 중간연합에 대한 추계신고 의무의 부담을 좀 완화를 좀 했다는 겁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사업자는, 그치? 중간연합 기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죠? 중간연합 신고 의무를 제외를 시켰다. 이런 부분들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개정 내용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양도소득세에서도 개정 내용은 거의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셔야 돼요. 다만 국외 전출자에 대한, 그죠?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죠? 이 부분은 여러분 시험에 나올 대상은 사실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국외 전출 양도소득에 대한 규정을, 절차 규정을 절차 규정을 정비를 했다. 그치? 정비를 했다. 이 정도가 여러분들 내용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한테 2019년도 개정세법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관, 또 국세기법, 또 부가세법, 또 법인세법, 또 소득세법에 대한 얼개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 자료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시촌닷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좀 해드릴 거고요. 이시촌닷컴에 창이, 유튜브 창이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마음껏 들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들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을 주시고, 지금부터 뭘 해야 됩니까? 개정세법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고요. 또 세법의 객관식 교재도, 그죠? 자, 정비가 돼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개정세법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세법이 개정이 됐다 그래서 그 개정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기존의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개정세법의 규정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그죠? 기존 규정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러면 끝나는가. 그래서 너무나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법은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치? 이걸 세법을 법적인 관점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수천닷컴에서 객관식 세법 이론편 또 계산편 역시 자 올해 11월 초 정도에 11월 정도에 출간이 되면요 여러분한테 곧바로 수업을 진행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험 생활이나 또는 실무에서 역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인회계사 시험은 어떻게 나오구나 또 세무사 시험은 어떻게 나오구나 이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해드릴까요. 올해는 계산편까지 장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를 통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또 세무사가 되는데 저도 일조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또 세무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또는 세무공무원이 되신 분들도 그죠? 세법에 대한 인식을 새로 하는 계기를 이수천닷컴을 통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